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네 번째 영상에서도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분석력이 뛰어나거나 자료 수집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많은 깜놀할 소식들이 워낙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뉴스 기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돈자 조금, 한돈 스카이펍 오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부스로 보여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FC 서울과 맺은 이 공식 파트너십에 따라서 FC 서울 홈구장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롭게 오픈한 한돈 스카이펍이 화제를 끌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돈 스카이펍 측에서 가수 임영웅님의 시축으로 인해 시즌 홈 최다 관중 1위를 기록한 요번 경기, 그리고 이 지난 4경기 모두 전석이 매진되는 등 이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기 때문에 K리그를 찾은 팬들에게 한돈 안주와 무제한 생맥주를 함께 선사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날 47,000여 명이 몰렸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렸기 때문에 이 한돈 자조금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고자 다가오는 어린이날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5월 5일날 이 FC 서울과 전북 현대모터스 경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한돈 자조금이라는 곳에서 이 한돈 스카이펍이라고 하는 요렇게 밖에 경기장도 보이고 앉아서 맥주도 먹을 수 있고 안주도 먹을 수 있는 거의 VIP석 못지않은 자리죠.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경기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몰렸기 때문이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다라는 말을 제가 또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덕분에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축구 대통령이라니 크크한 이야기, 앞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임영웅님이 등장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안녕, 나는 초년 임영웅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초년 임영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이란 뜻인가? 뭔 소리지? 라고 했는데 역시나 센스 넘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초년 임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버 이름이 바로 말년 호빙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말년 호빙료니까 임영웅님은 초년 임영웅이다. 그러니까 말년이라는 앞에가 붙었다 보니 자신은 초년이다. 이렇게 센스 있게 이 자신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수 임영웅이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초년 임영웅이야. 왜냐하면 이 유튜버 분이 말년 호빙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좀 알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15만 명이 안 되는 유튜버인데 왜 얼굴을 알지? 자, 이분의 정체를 제가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개그맨 이경래 씨의 아드님이라고 해요. 야,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개그맨 이경래 씨의 아드님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이 개그맨분 옛날부터 이제 TV 많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친아드님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부자가 이렇게 축구 유튜브를 하겠다, 왜 하냐, 나도 출연했으니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방송 프로그램의 주인공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축구 그만둔 아들, 체력 너무 안 따라줘서 안타깝다. 이게 22년도, 작년, 이렇게 아침마당 생생토크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이수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수빈이라는 분이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말년 호빙요라는 유튜버 이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때 나와서 이경래 씨가 뭐라고 했냐면 고3 때까지 축구를 했었던 이수빈 씨가 현재 유튜브에서 축구 크리에이터, 축구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렇게 방송까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수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축구할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경래 씨도 이 당시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해서 시켰는데 개인기도 좋고 축구 센스도 다 되는데 체력이 너무 안 따라줬다. 오히려 요즘이 선수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었다. 라는 내용이 아침마당에 이렇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보니까 왜 임영웅 님이 이 아드님과 이렇게 안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임영웅 님이 예전에 제가 뭐 사진도 한번 올렸다가 요청에 의해서 지우기도 했지만 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 임영웅 님이 이 이경래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렸던 사진이 한번 SNS에 확 돌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요청에 의해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인연이 아마 그때도 이미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임영웅 님도 학창시절 축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수빈 씨 역시 학창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접점이 딱 만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께 유튜브에도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 네, 요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이 유튜버 분에게 등장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더 놀라운 건 이런 임영웅 님의 시축 행사가 결국 엄청난 영향력을 낳았다라는 칼럼이 또 올라온 겁니다. 축구장을 찾은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품격, 그리고 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칼럼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리그 경기장을 찾은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가 축구 문화를 향한 존중, 성숙한 관람 문화의 품격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K리그를 찾을 유명인들과 그 팬클럽이 교과서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이렇게 있었던 이 경기장에서의 이슈를 쫙 이렇게 칼럼에 작성해 놨고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관중 동원력에 임영웅을 K리그 홍보대사로 임명해 매 라운드 순회 공연을 열어야 한다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왔을 정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영웅의 경기장 방문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왜였을까요? 주객 전도를 우려한 목소리였던 거죠. 아울러 이날 홈팀이었던 FC 서울은 과거 초도의 가수에게 한번 대인 적이 있었다. 지난 2010년 3월 전북 현대와 치른 홈 개막전에서 걸그룹 티아라를 초대했지만 이들이 상대팀인 전북을 상징하는 형광색 녹색 옷을 입고 온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에 관광 오는 여행객이 기모노를 입고 입국한 꼴이었다. 당연히 이 당시 서울FC 홈팬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또 반복할까봐 우려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임영웅은 이날 12번 새겨진 서울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고 12번은 서울 서포터즈 수호신의 상징 번호였기 때문 서울의 홈경기에 방문했기에 수호신의 입장에서 행동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선택이었다. 이 같은 모습의 서울 팬들도 서울과 함께하는 영웅은 수호신이다 라는 걸개로 그를 환영하게 됐고 시축에 나서자 연신 임영웅 이렇게 이름을 외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의 센스가 하프타임 공연 때도 빛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구화를 신고 왔던 거, 임영웅을 상징하는 하늘색이 상대팀인 대구구단의 색깔이어서 피했던 거. 자,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쭉 나오고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관람했다. 결국에는 과거 지방 축구장에서 유명 가수의 하프타임 공연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의 한 지방 축구장에서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유명 가수의 이 하프타임 공연이 끝나니까 그냥 다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 경기 시작하는데 이 많은 관객석이 비어지는 모습을 보는 축구 팬들과 축구 선수들은 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 경기 뛸 맛이 나겠습니까? 결국 이번 사례로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는 좋은 의미의 그 가수의 그 팬이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유명인들의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 등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경기장에서의 매너, 축구 팬만의 문화를 존중하며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굽 높은 구두를 신고서 공연을 해버리는 바람에 푹 패여있는 잔디를 보면 저렇게까지 불러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방문기를 보고선 그 생각이 바뀌었다. 다른 팬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이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정말 모범적인 마케팅 사례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긍정적 에너지와 함께 축구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든 임영웅과 영웅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임영웅 효과를 지켜본 다른 구단들도 곧장 초대 가수 물색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스포츠 언론사에서 기자분이 작성한 칼럼인데 이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임영웅 효과를 지켜본 다른 구단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어떻겠습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속이 바짝바짝 타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 요청이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과 같은 이런 올바른 팬 문화를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쉬울까요? 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애시당초 그게 쉬웠다면 그런 우려 자체가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수 불러봐야 뭐해. 또 축구장만 엉망되고 경기 끝나면 우르르 빠져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활약상은 결국 수많은 축구 팬들과 구단들에게조차 굉장한 설레로서 남게 됐기 때문에 요청은 많겠지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또 남길 수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땐 전무후무한 역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은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와 연결이 되죠? 바로 임영웅님의 몸값과 직결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몸값, 프리한 닥터에서 이 얘기가 올라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랄 노짜다, 깜놀할 깜짜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기겁할 만한 일이다. 쭉 내려보니 자, 매번 티켓팅에 참전하는 안진용 기자님이지만 자신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결국 현재 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설명됐었죠. 자, 이걸 본 일반 이 커뮤니티 대중들의 반응, 신기하다. 1,000억 원이라니. 개부럽다. 1조 원의 남자다. 1,000억 원을 뛰어넘어서요. 그것의 10배인 1조 원의 남자다. 너무 부럽다. 당연하다. 트롯 탑인데. 트롯 탑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가수 탑입니다. 진짜 최고구나. 너무 부럽다. 좋겠다. 30대지만 국민 아빠 수준이다. 제발 나무 좀 심어달라고 흘리듯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같은 곳에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
라는 이야기라도 좀 해달라.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만 했다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거 보고 검색해봤는데 임영웅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 덜덜.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젊고 어린데도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고 있고 바른 인성에 선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선사하고 있으니 이거 대중들이 말해볼 때는 너무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TV 좀 나왔으면 좋겠다. TV에도 많이 나와주세요. 우리 엄마도 TV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 보면 외국으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돈 버느라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모님이나 할머님께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경우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외국에 돈 벌러 가려고 TV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행사를 뛰게 되면 한 번 행사 뛰는 거, 한 번 행사 뛰면 보통 노래 2곡 정도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될 거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외국을 가느라 방송에는 안 나온다고요? 방송에 나오면 돈을 더 벌죠. 방송에 나오면 돈을 더 법니다.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한 해당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해당 출연료가 수천만 원 단위에 달하는 출연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더불어서 트롯 가수들 중에서 임영웅님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몇몇 가수들도 수천만 원의 돈을 행사비로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는 이미 5천만 원 정도 되는 행사비를 작년에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임영웅님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요. 지금 신곡이고 2집 앨범이고 외국 활동이고 영화고 간에 행사 뛰면 됩니다. 한 번 행사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럼 단순 계산을 해봐도 임영웅님이 하루에 3군데만 행사를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매일 그렇게 행사를 뛰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한 달에도 100억 원을 벌 수 있는 남자예요. 그러면 예전에 장윤정 씨가 하루에 정말 10군데 가까이 행사를 뛴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차피 노래 2곡 부르고 오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행사를 일대를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10군데 가까이 행사를 뛴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수십억 단위의 돈을 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요.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름이면 이제 축제 시즌입니다. 행사 시즌이에요. 그럼 아티스트 임영웅님 상식적으로 행사를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영웅님이 돈 버느라 TV를 안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TV를 나오는 게 더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할머니도 엄청 좋아하신다. 너무 부럽다. 나무 심자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롱런하는 국민 가수가 되어줬으면 한다. 인생 정말 한방이다. I'm 히어로. 이름도 부럽다. 간지나잖아. 자, 인생 한방이다라고 했지만 그 한방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아티스트가 해왔던 노력을 생각해보면요. 이거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임영웅님이 그저 운으로서 한 방에 터진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걸 우리 대중분들이 좀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민 대리효도다. 엄마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본명인가? 아, 본명입니다. 임영웅이란 이름 본명이에요. 근데 그만큼 믿기지 않는 거죠. 와, 이름이 영웅이라니. 진짜 부럽다. 우리 엄마 임영웅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번 것 같다. 연예인 중에서 제일 많이 번 것 같다란 말도 있고요. 자, 여기 나오죠. 임영웅도 행사 다닐까? 행사비 얼마인지 궁금하다. 미스터 트롯 이후 행사 한 번도 안 갔다는 것 같던데 헐 왜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앞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영웅님은 이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걷기 위해서 행사를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뭐뭐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이름도 영웅이냐? 대박이다. 신기하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와, 1000억이나 모았다니 대박이다. 그만큼 노력하잖아. 대단하네. 대박이다. 사람 일은 진짜 모를 것 같다. 이름도 영웅이라니. 어머니들 환장 포인트 너무 많다. 얼마나 버는 거예요. 대박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또 검소한지 아세요? 요번에 공개된 이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이 선글라스에 깜짝 놀랄만한 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비화냐면 이 선글라스가 구찌 제품이거든요. 구찌?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요 구찌 제품입니다. 보이시죠? 이 구찌 제품이면은 금액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영웅님이 이걸 자신의 돈을 주고 구매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 바로 서포터즈.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서포터즈를 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도 쓰고 다닌 겁니다. 사실 임영웅님이 지금 1000억 원의 지금 가치를 지니는 슈퍼스타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글라스가 명품이어서 임영웅님이 구매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죠? 서포터즈. 팬분들이 선물해준 아이템이었다. 역시 그 검소함이 정말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자, 지금 동남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뭐예요? 자, 동남아에 있는 모노 엔터테인? 네, 엔터테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연예뉴스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연예뉴스 방송 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서특필로 쏟아냈습니다. 대서특필로 쏟아냈어요. 내용은 대략 어떻냐? 저도 사실 이 동남아어를 잘 못하는데 이걸 뭐 어린 팬들이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임영웅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도 쭉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선 임영웅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기록을 세운 최고의 가수 임영웅이다. 작년 5월에는 I'm Hero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발매 첫날에만 91만 장이 넘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다. 이는 임영웅이 그 당시 가장 많은 판매 수익을 올린 아티스트로까지 등극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자, 이 동남아 연예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판타스틱 듀오 때의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요. 나아가선 사랑의 콜센터 때의 임영웅님이 활약했던 모습들도 이 방송 자료 화면을 통하여 쭉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동남아를 초강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쭉쭉 넘겨보니까 예전 뽕숭아학당 때의 활약상도 있고요. 과거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 이렇게 무대를 섰었던 모습들까지 박서진 님도 함께 옆에 있는 게 보이죠? 꽤나 디테일하게 임영웅님의 예전 모습을 이 연예뉴스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곡과 히어로 노래까지도 함께 소개를 했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까지 이 뮤직비디오처럼 쭉 흘러나오고 결국 임영웅님의 I'm Hero 전국 투어 콘서트 자료 화면까지 쭉 나가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초 슈퍼스타라고 엄청나게 선전을 해요. 근데 약간 좀 생뚱맞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동남아 연예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올까?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요 일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임영웅님의 I'm Hero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개봉하냐?
바로 오늘 개봉했습니다. 4월 13일 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자, 이 3개국에서 3개국에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가 개봉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이런 쾌거와 영향력이 쭉쭉쭉 설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잖아요. 이 동남아에서 이 정도로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임영웅님의 영화를 벌써 보러 가는 수많은 관객들의 발걸음,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지금 보니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 3개국에서 거주하는 또 현지 영웅시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또 그 외국에서 관람하는 걸 또 직접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해외까지, 동남아까지 가신 또 영웅시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모습들을 보면 임영웅님의 이 공식 굿즈 후드티도 입고 막 입장을 하거든요. 야, 영웅시대 분들의 진짜 이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구나. 왜냐면 영화를 사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N차 관람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나오는 저 영화를 보기 위하여 또 저렇게 현지를 방문하셨다.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또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K-팝과 J-팝,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이 연예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대서특필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향력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곧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